76페이지 취득의 개념과 범위. 취득의 개념과 범위 나와 있나요? 자, 양괄호 2번 취득의 구분. 이거 별 3개 붙여요. 양괄호 2번 중간에 별 3개 딱 붙여서 이 박스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정리하셔야 됩니다. 박스 내용. 자, 양괄호 2번 취득의 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취득은 과세대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 취득과 특정 재산의 종전 내용이 변경되는 의제 취득을 의미하며,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분한다. 그 박스 내용 별 3개예요. 그래서 취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 그리고 간주 취득으로 나눕니다.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뭐다? 본다. 취득은 아니지만 법을 만들어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간주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 취득, 본다. 취득세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 항상 세법은 공부상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이다. 그러면은 이 사실상이란 말만 들어가면 취득세를 과세하죠. 그럼 사실상 취득은 첫 번째 뭐를 안 따져? 등기 등록을 불문, 등기가 안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합니다. 두 번째는 뭐다?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허가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과세합니다. 사실이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과세해요. 자, 그 다음 유상무상을 불문한다. 유상무상을 불문한다. 그래서 유상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고, 무상 상속 징여받더라도 사실상 취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안 따지고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유무상 안 따진다. 실질 사실 취득하면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은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고 돼 있나요? 박스가 승계 취득. 승계 취득과 뭐로 구분한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니야.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승계 취득이에요.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내 것이 됐지? 승계. 그리고 원시는 뭐다? 제3자하고 관련이 없죠? 최초. 내가 최초로 취득하면 뭐라 그럽니까? 원시. 그래서 최초, 처음으로 취득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원시 취득이라고요. 다시 이제 승계 취득은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라 그런다?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무상승계 취득.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결국 세법에서 취득의 구분은 몇 개입니까? 4개. 첫 번째는 뭐다? 유상승계 취득. 두 번째는 무상승계 취득. 세 번째는 원시 취득. 네 번째는 뭐다? 간주 취득. 그래서 항상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취득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의 구분은 결국 몇 가지다? 4가지다. 4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유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매매. 매매는 뭐 주고 취득하는 거예요? 금전. 금전이란 대가를 취득하니까 매매는 유상이죠? 공경매도 어디에 들어가? 매매 속에. 공경매도 경락대금, 낙찰대금이란 금전을 주고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공경매도 매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교환. 이 얘는 4번 출제됐어요. 교환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위에. 교환 4번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교환은 뭐를 주고 취득한다?
물건이란 대가를 취득하니까 유상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 교환은 무상승계 취득이다. 틀린 지문이죠? 이게 답이었어요. 작년에 세법이 쉬웠어요. 교환은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꼭 합격할 것 같아. 추워서 안 나오고 친구만 날아가서 안 나오고 돈만 내놓고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 몇십 명 있어요. 지금 우리 학원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잖아요. 자관 결석만 안 하면 합격이다. 한 번 결석할 때마다 한 문제씩 덜 맞춰요. 자관 안 빠지면 붙는 거예요. 중개사는. 빠지면 좌우간 불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합격은 몇 대에서 많이 붙을까요? 10대부터 70대까지 합격은. 거기 50대야? 3, 40대가 제일 많이 붙어요. 근데 그거는 3, 40대는 응시 인원이 많아. 알아들었나요? 나머지는 3, 40대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적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다. 열심히 하면 국민 자격증, 중개사 무조건 붙는 거예요. 3, 40대가 많이 붙는 이유는 뭐다? 응시 인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걸 비율로 따져보면 거의 뭐다? 도킹객킹이다.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 가면 60대까지 쭉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나 끈기 있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단 애를 5 이상 낳았다. 기억력이 굉장히 감퇴됩니다. 한 명 날 때마다 20%씩 감퇴돼. 5명 이상 나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 의학적으로 규명됐잖아요. 애 안에 날 때마다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거. 어제 제가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어떤 아줌마가 저는 다행이래요. 왜? 딸만 넷났대. 그리고 밑에가 13살이고 위에가 대학생이래. 너무 좋대. 바글바글하잖아. 딸만 넷. 얼마나 그 집구석이 시끄럽겠어. 할머니도 있고 시어머니 모셔 또. 본인 여자만 6명이야. 참 좋을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는. 그죠?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너무 좋아. 그래서 5 안 난 게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 20%의 기억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 하나 더 나라고 시어머니가 무언의 압력을 가한대. 안 난다 그랬대. 더 이상. 잘못하면 딸 쌍둥이 나면 그 집 뒤집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 시어머니가 문제야.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걸어다닐 수 있으면 절대 핏줄이랑 살면 안 돼요. 진짜야. 단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당연히 자식이랑 살 수 있죠. 그죠? 건강할 때까지는 절대 같이 살면 안 된다고요. 안 좋아. 교환? 어디 가서 아들이랑 교환할 수도 없는 거고. 교환은 자, 그다음 현물 출자. 현물 출자도 유상에 들어가요. 현물 출자가 뭐야?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겁니다. 발기인들이 창립 멤버가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자, 뭐를 지급하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현물 출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유상입니다. 자, 현물 출자 한번 볼까요? 뭔지? 그래서 이제 아파트와 아파트를 교환하면 뭐다? 유상에 들어가요. 아파트란 유상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면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그 다음 현물 출자만 예를 들어서 갑돌이, 을돌이, 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립 멤버가 토지 건물을 출자합니다. 토지 건물을 출자했다고요.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갑이 뭐를 받는 거예요?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이렇게. 그럼 취득세는
갑이 낼까요? 법인이 낼까요? 취득세는 갑이 낼까요? 법이 낼까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50%의 확률 반대로만 얘기해. 갑 아니라 얘가 취득세를 내는 거야. 법인이. 알아들었어요? 법인 명의로 토지 건물을 등기해야죠. 법인이 내는 거라고요. 그럼 개인은 무슨 세금 낼까요? 개인은 양도세. 개인은 토지 건물을 얼마 받고 파는 거야? 10억. 그래서 10억이 양도가액이야. 그럼 토지 건물이 옛날에 8억이라면 얼마 남았어? 2억.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 그럼 법인은 토지 건물을 받고 주식이란 대가를 줬지? 그럼 이거는 법인 명의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그래서 여기에서 현물 출자는 개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절대 갑이라고 살짝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은 다 그래. 알아들었나요? 처음은 다 그래. 이런 강의는 기초 강의만 해요. 3, 4월 달엔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다 대가를 준다. 자, 그 다음 무상. 자, 무상. 대표적으로 뭐 되겠다. 상속, 증여, 기부 이런 거. 공짜잖아. 그럼 원칙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상속받으면 뭐야? 사실상 취득이에요. 증여받더라도 사실상 취득이죠? 내 걸로 만들려면 별도로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 그래서 등기가 안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원시 취득. 최초의 취득이죠? 자, 토지는 뭐가 있나요? 거기 읽어보면 돼. 이제는 책.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 간척. 최초지? 최초. 공유수면 매립 간척하면은 누가 기억나요? 유명한 사람. 충청도 정주영 씨. 서산 앞바다 메꿔서 땅 만들었잖아. 공유수면 매립 간척. 최초의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이잖아. 칠판 봐요.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5개. 여기 봐요. 신축, 재축, 중축, 개축, 이전. 건축에는 5가지가 있잖아요. 다 구분할 때는 원시에 들어가요. 신축이 뭐다? 맨 땅 위에 새롭게 짓는 거. 재축은 어떻게 하는 거요? 천재지변. 재해가 일어나죠? 멸실되고 다시 짓는 거. 그 다음 중축은 넓히는 거. 개축은 철거하고 다시 뜯어 고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이전은 옮기는 거. 그래서 시험은 이전이 나와. 이거 별 하나 딱 붙여요. 이전. 그럼 건축물을 옮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건물을 옮길 수 있어? 없어? 이런 건물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일부 건축물은 옮길 수가 있어요. 조립식 주차장, 통나무집 이런 거는 지게차로 떠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도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조립식 주차장이야. 조립식 주차장을 취득할 때 취득세 냈죠? 이거를 그대로 옮겨. 그대로 옮기는 거야. 동일 그대로 옮기면 취득은 아니죠? 그러나 뭐는 바뀌어? 등기사항은. 그러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등기사항을 과세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통나무집을 그대로 옮겨. 그럼 취득은 아니죠? 그러나 등기사항은 바뀌어? 등기사항은 바뀌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잘 봐. 이거 갖고 틀리게 만들어요. 건축물을 옮기는 거야. 이전. 옮기는데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그대로 옮겼잖아. 그대로. 등기사항은 바뀌는 거요. 항상 취득세는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죠. 그럼 한쪽만 과세하더라도 과세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시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이유는 등기사항이 바뀌니까. 자, 그 다음. 자, 선박. 선박은 최초의 취득이 뭐야? 건조. 주로 누가 만들어? 회사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제조, 조립. 자,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자, 칠판 보자고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 선박, 차량, 기계장비, 그 뭐가 있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가 있죠? 4개. 이거 주로 어디서 만들어? 회사에서 만드는 거야. 4가지는. 기업에서. 그럼 건조, 제조, 조립은 원시취득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시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구분해놓고 과세는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떨 때만 과세한다? 이거는 이전 받아서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4가지는. 옆에 적어야 돼요.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한다고요. 이전 받아서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5번 출제됐다고요. 왜 그럴까요? 회사는 과세 안 하죠? 회사를 과세하게 되면 그 세금만큼 고스란히 승계 취득하는 자가 떠안게 되죠. 회사에서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부분만큼 차량 가액이 올라가지? 그럼 실수요자가 그대로 떠안고 다시 취득세를 내잖아. 그래서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또는 회사가 차량 등을 수출하죠? 취득세를 과세하면 그 부분만큼 경쟁력이 약화된다고요. 그래서 4가지는 원시 취득은 과세 안 해요. 우리가 승계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시는 과세 안 한다. 4가지는. 이해됐어요?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낌으로 우리가 한 번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간주 취득. 자, 지금부터 이제 간주 취득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간주 취득이다. 몇 가지가 있나요? 간주 취득은 4가지. 자, 첫 번째 토지 지목 변경. 지목을 어떻게 했어요? 변경. 산 게 아니에요. 변경해서 뭐가 된 거다?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니죠?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취득으로 본다.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나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려요. 본다와 보지 아니하를 구분해야 돼. 가액 증가는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를 과세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냐?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대로. 전이 뭐예요? 전이 뭐냐고요? 밭이야. 그래서 어제 대구에서 강의하는데 거기 대구에서 골 때리는 아줌마 여러 명이 있더라고. 처음 온 거야. 전이 뭐야 하니까 논 이러고 있어. 밭이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그래. 알아들었죠? 꼭 한국어가 외국어처럼 들려. 자, 그 다음 대로 만들었다. 1억짜리야. 1억짜리가 5억짜리 됐다. 그럼 땅값이 몇 배 뛰었어요? 5배 뛰었잖아.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입니까? 4억은 취득세를 취득으로 본다. 과세한다는 거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이 1억은 옛날에 취득세 납부했죠? 그러니까 5억에서 4억을 빼면 증가한 가액.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개수. 이 개수가 뭐예요? 2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개수는 개수. 여기 보자고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수선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개수라 그런다고요. 구체적인 건 알표.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옆에 적어요. 리모델링. 건물을 리모델링 하잖아. 이건 적어야 돼. 책에. 대표적인 게 대수선의 대표적인 거는 리모델링이다. 당연히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가액 증가가 되죠.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이거지.
그리고 차량, 기기장비, 선박은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변경이라 그런다? 종류 변경. 그래서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다면 취득세를 내라 이거지. 그럼 세 가지는 뭐다? 다 가액 증가해요.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법을 만들어서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가 있나요? 간주취득. 간주취득이 있어요. 간주취득 중에서도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 잘 봐요. 과점주주는 별 하나 딱 붙여요.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나요? 주식을 몇 프로 넘게? 50% 초과. 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이에요? 꼭 비가 붙어야 돼요. 비상장. 이렇게. 이거는 과점주주의 뭐다? 정의. 과점주주의 정의예요. 자, 과점주주가 어떤 주주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과반수를 넘게 딱 50%는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50% 초과야 초과. 초과가 없으면 틀려. 이상이 되므로 초과 꼭 붙어야 돼.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잖아. 지배력이 있다고요. 지배합니다. 이 회사를. 그럼 우리가 시장을 혼자 지배하면 뭐라 그래요? 독점. 두세 명이 지배하면 과점이라 그러죠? 세법에서는 과점이라 그래. 혼자가 안 되면 친인척을 동원합니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과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과점주주다.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이 회사를 어떻게 한다? 지배합니다. 이 회사를 지배해요. 그럼 지배하니까 지배한다는 뜻은 뭐예요? 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과반수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본다? 법은 어떻게 본다?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내라 이거지. 원래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죠?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주식은. 그럼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13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본다니까 부동산 갖고 취득세를 계산하겠다라는 뜻이죠. 왜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근데 왜 비가 붙어요? 출발이. 왜 비가 붙어? 이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거래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알아들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주로 누구랑 일어나? 친인척 간에. 주로 친인척 간에 은밀하게 일어나. 그럼 친인척 간에 일어나니까 한쪽으로 몰빵할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 규제를 하는 게 취득세입니다. 반드시 비가 붙어야 돼요. 거래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또는 두세 명이 이 회사를 지배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규제를 주는 게 뭐다? 취득세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잘 봐요. 세 번째는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 4번 출제됐어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본다 그러면 큰일 나. 타이틀이 뭐다? 설립시. 이렇게. 설립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시험은 본다라고 나와요. 그럼 X야. 설립시는 과세 안 합니다.
밑에 적어야 돼요. 하얀 공간에 적을 때 많잖아요. 그죠? 천천히 적으세요. 자, 무슨 뜻인지 보자고요. 이제 자, 설립시 비상장회사를 설립한다고요. 설립해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동 투자합니다. 갑돌이는 60억을 출자하고 을돌이는 40억을 출자해서 비상장회사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럼 총 자본금이 얼마예요? 100억. 그럼 갑돌이의 지분 비율은 몇 프로예요? 60%. 그럼 과점주주네? 을돌이는 40%. 과점주주가 아니네? 그럼 갑돌이는 과점주주죠. 절반이 넘어가니까. 그럼 갑돌이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설립시니까. 그럼 설립시는 부동산이 없잖아. 돈밖에 없죠? 항상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그래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하죠? 그럼 설립시는 부동산이 있다 없다? 없다. 돈밖에 없어. 그럼 부동산은 언제 생기는 거야? 설립 후 이 돈 갖고 부동산 사는 거야. 사무실도 구입하고. 알아들었죠? 그럼 설립시는 왜 취득으로 안 본다? 부동산이 없으니까. 돈밖에 없잖아.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79페이지 봐요. 자, 4번 별 3개 붙여요. 이번에 나올 차예요. 4번 과점주주. 79페이지 밑에 4번 별 3개 붙였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괄호 빼고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봐요. 시작. 자,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됐죠?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뭐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두 번째 안 할 거는 괄호야. 괄호. 두꺼운 글씨. 괄호.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부동산이 없으므로. 돈밖에 없어요.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딱 이거 답이요. 자, 넘어가죠. 자, 80페이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다시 문제 한번 풀어봐요. 확인학습.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글씨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자, 과세 될 수 있는 거죠. 기억이 뭐다? 가액 증가.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취득으로 본다. 가액 증가는 간주 취득이에요. 과세. 2번 니은 나왔다. 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대로잖아. 그대로. 여기 봐. 항상 취득세는 뭐와 뭐를 합치는 거야? 소유권, 취득. 알아들었나요?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옮겼지? 이건 취득은 아니야. 그러나 이에는 등기사항은 바뀌어요. 이거는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등기만. 알아들었나요? 오, 과세하죠? 자, 디귿.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 안 했죠? 그래도 사실상 취득이니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한다. 그 다음 리을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과세한다. 그럼 다 과세하네? 정답은 몇 번? 5번. 절대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니은 조심하라고요. 건축물의 이전은 무조건 과세한다. 등기사항은 베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공사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자고요. 자, 납세 의무자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 공사본 봤어요? 자, 취득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 자, 취득한 자 밑줄 그어요. 취득한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양수인. 가운데가 수가 들어가요. 지금 매수자. 매수자 또는 양수인 똑같은 거예요. 가운데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과세대상은 몇 개예요? 그거 열거된 과세대상은 몇 개? 13개. 13개. 13개를 뺀 나머지는 취득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1번은 지금 할 필요 없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 항상 취득세는 누가 낸다? 사실상 취득자. 실질주의예요. 그래서 두꺼운 글씨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누구에게 과세한다? 양수인. 그래서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등기가 안 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소유자라고 나왔죠? 소유자 옆에 저거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양수인이 없어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냅니다. 소유자. 원칙은 오른쪽에 양수인이 내는 겁니다. 그러나 간주취득일 때는 누가 낸다? 소유자. 자, 그 다음 나왔네. 배운 거. 두꺼운 거 안 한 거.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두꺼운 글씨 4가지. 회사가 만드는 거지. 원시를 물어보나요? 승계를 물어보나요? 승계. 승계 과세하죠? 해당한다. 그러나 원시로 출발하면 회사는 취득세 안 내요. 해당하지 아니한다. 승계인지 원시인지 기업에서 만드는 4가지는 주의하자. 자, 3번도 별 하나 붙여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옆에 적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3글자로 우리는 건물주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주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세입자가 아니고.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뭔 뜻인지 이제 봐야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갑소유 건물입니다. 갑소유. 갑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건물주. 8글자로 뭐라 그런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주를. 자, 그럼 이 건물을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은행에게 임대를 해. 그럼 은행은 임차인이죠.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타일의 건물 1층에다가 뭐를 설치할 수가 있다? 부착된 금고. 부착된 금고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개수.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했죠? 이런 거를 개수라 그래. 그러면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건물의 가치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당연히 증가되죠. 은행이 입주하면.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므로 이 부착된 금고는 취득세를 과세하죠. 그러면 법상 납세의무자는 갑일까요? 은행일까요? 에? 갑이야, 갑. 은행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물어보는 순간 반대로만 얘기하는 게 특징이다. 누구나 다 그래. 처음은 은행은 뭐다? 부담자일 뿐입니다.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신경 안 써.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갑이다 이거지. 갑. 그럼 갑은 반발하죠. 그럼 이 부착된 금고는 누구 거야? 은행 거잖아. 은행 거야. 은행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가설. 한자. 은행 거잖아. 근데 법은 누구에게 납세무자를 지운다? 갑. 그럼 갑은 반발하지? 갑은 반발하면 진짜 주인은 은행이잖아. 왜 내보고 달라 그러냐? 법은 갑을 꼼짝 못하게끔 어떻게 만들었다? 부착된 금고는 뭐랑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건물과 함께.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쭉 주인이 혜택을 보는 거라고 왜 나중에. 그래서 부착된 금고는 가설한 자가 취득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갑.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주인에게 걷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3번. 자, 건축물 중 주작설비 그 밖에 밑줄 그어요. 부대설비가 부착된 금고예요. 부대설비가 부착된 금고라고. 그래서 그 주체부 구조부 하나에 밑줄 그어. 하나. 그래서 부착된 금고가 하나가 됐잖아. 건물과 함께 하나가 된 거야. 하나 밑줄 긋고. 자, 그래서 결론이 세 번째 줄이잖아.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이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법상 납세의무자는 두꺼운 글씨 뭐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함께 밑줄 긋고. 함께. 이 함께는 누구랑 함께야?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가설한 자랑 함께 하면 안 돼요. 가설한 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건물과 함께. 왜 함께야?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알아들었나요? 결국은 왜 이런 법이 있다? 세금을 빨리 걷겠다. 주인에게. 그 얘기예요. 단 세입자는 약정에 의해서 부담자일 뿐이다. 부담자는 상관을 안 한다. 법은. 자, 그 다음 5번. 자, 4번. 자, 4번. 변경 시점의 소유자. 옆에 적어 네 글자로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변경했잖아. 간주취득. 자, 선박, 차량, 기계장비 밑줄 그어요. 종류 변경. 종류 변경했죠? 그리고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해서? 사실상 변경, 즉 지목 변경이잖아. 그럼 가액이 증가될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취득 시점하면 안 돼요. 변경한 거니까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그 다음 5번. 상속받으면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죠. 누가 내야 돼? 두꺼운 글씨 상속인. 여러 명이 받으면 각자. 상속인이 내는 거 여러 명이 받으면 뭐야? 각자가 내는 거고. 자, 그 다음 6번은 별 하나 붙여요. 6번 내려와서. 조합이다. 조합원이다. 조합원.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두꺼운 글씨.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두꺼운 글씨만 봐.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 원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 원용. 두꺼운 글씨.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뭔 뜻인지. 자,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파트야. 재건축이 들어간다.
2000세대 재건축이 들어가. 그럼 재건축은 공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 누가 공익이라고 그랬어요? 수익사업이야. 재건축이 들어가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세대다. 2000세대만 지을까요? 더 늘려서 많이 지을까요? 그래서 용적률을 늘려서 더 많이 짓겠죠. 수익사업이니까 용적률을 늘려서 300세대를 이렇게 더 지어. 그럼 나중에 새 아파트는 몇 세대예요? 2300세대야. 그럼 이 2000세대는 등기가 된 주민들 거지? 즉 누구 거야? 조합원.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원이. 조합 명의로 허가 절차 등을 받았더라도 이 새 아파트의 주인은 누구다? 조합원. 원이 내는 거예요. 그럼 이해는 이거는 조합원하고 관련이 없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수익사업이니까 일반 분양분이라고요. 에? 그럼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럼 이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 받은 자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조합 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내는 거예요.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분양받은 자가 나중에 내면 되고. 자, 그 얘기예요. 81페이지 제일 아래 봐야 돼요.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 옆에 적어. 일반 분양분. 일반 분양분은 조합원하고 취득세 관련이 없어요. 일반 분양분은 분양받은 자가 낸다. 최종적으로. 자,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7번 수입하는 자. 자, 7번. 자, 7번 하기 전에 왜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새 아파트가 되니까 법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모든 절차 허가는 조합이 진행하잖아, 사업을. 자, 꼭대기. 조합원에게 과세하는 이유 한번 읽어봐요. 건물 신축의 경우부터 시작. 자, 결국 이 2000세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조합원. 원이 낸다는 뜻이에요. 조합원. 새 아파트가 되면. 자, 7번 수입하는 자. 자, 외국 소유잖아. 외국 소유. 외국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수입하는 자. 읽는 데만 듣자. 외국 소유. 왜 수입하나요? 왜 수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해서 임차한다고요. 수입하는 거예요.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수입하는 자. 외국자가 들어가면 마지막 줄은 뭐가 답이다? 수입하는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자 밑에 10번 별 3개 붙여요. 별 3개는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제일 아래에 10번 별 3개 붙였어요. 자, 타이틀이 뭐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에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했네. 자, 두꺼운 글씨 밑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에 밑줄 그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증여가 아니라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증여와 유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증여인지 유상인지 구분하자.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갑돌이가 자기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이전합니다. 가족 간의 이전이죠. 그럼 가족 간의 이전은 원칙이 뭐다? 돈을 받고 이전시켜 주나요? 그대로 이전시켜 주나요? 그대로. 알아들었나요? 딸에게 아파트를 하나 주는데 뭐다? 돈을 받고 주는 경우는 경우 없어. 부모가 공짜로 준다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 이전하면 배우자는 취득하잖아.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그럼 이럴 때는 뭐다? 가족 간의 거래는 공짜다. 그래서 뭐다? 유상. 이러면 틀려요.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를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무상. 똑같은 거요. 가족 간의 거래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근데 대가 지급 사실을, 대가를 주고도 살 수 있죠?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잖아. 입증하면 이제는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돈을 주고 사는 거는 유상이에요.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돈 나갔잖아. 유상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취득세 계산할 때 뭐다? 세율이 달라요. 알아들었나요? 세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요.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다, 유상이다. 유상. 그럼 오른쪽으로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묶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 지문이 나오면 증여란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첫 번째 공경매. 공경매로 가족끼리 이전 받았죠? 공경매는 경락대금이란 돈이 나가잖아. 공경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 공경매로 이전시키면 경락대금, 낙찰대금 돈이 나가지. 증여다, 유상이다. 유상. 자, 그 다음 2번은 파산선고에 밑줄 그어. 가족이 법에 의해서 파산선고를 받습니다. 그럼 가족이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돈이 나가잖아. 법원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파산선고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이다 이거지. 속일 수가 없잖아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권리 예전이나 행사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 교환유에 별 하나 붙여. 교환은 증여다, 유상이다. 유상,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제가 이거 그랬죠. 이거 여기 봐요. 이거 작년에 이게 답이었어요. 교환은 무상이 아니라 뭐라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잖아. 돈을 주고 샀다고 증명했지? 그럼 증명하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 당연히 유상이지. 증명했으니까.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억만 알면 돼. 자, 기억. 다 같이 한번 그 아래 읽어봐요. 기억. 시작. 자, 뭘로 증명했다? 소득으로. 벌어서 샀다 이거지. 아버님 땅을 벌어서 샀다. 그럼 소득으로 증명하면 속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유상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11번 부담부 증여도 별 3개 붙여. 부담부 증여도 별 3개 붙여요. 자,
자, 두꺼운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부담부 증여.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채무액. 채무액이 나오면 뒤에 지문은 뭐다? and 유상.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에요. 유상. 채무액이 나오면.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 상가를 갖고 있어. 상가. 상가를 갖고 있다고요. 10억짜리. 10억짜리 상가야. 이 상가를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 그럼 갑을 을이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받는 자, 수중자. 그럼 이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지. 그러면은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 폭탄 맞아.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취득세도 별도로 내야죠.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은 세금을 줄이려면 이 상가를 어떻게 증여해야 돼?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한다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를 하면 전체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뭐다?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 대출 2억을 받아서 부담부 증여합니다. 앞에 뭐가 붙었어? 부담부. 이게 뭐야?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이 대출은 빚이잖아. 채무지. 누가 갚아야 돼? 갑이 갚아야 되잖아. 그러나 누가 갚는 조건으로? 을이 갚는 조건으로 증여한 게 부담부 증여죠? 그럼 을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 받지. 10억 받고 2억 갚으면 내 거잖아. 그래서 을은 대부분 받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 상가가 내 앞으로 넘어와? 10억. 잘 들어요. 10억. 이제 등기 쳐야지. 그럼 등기 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취득세가 유상이냐 무상이냐로 반드시 나눠집니다. 그럼 얼마 빼는 거야? 2억. 왜 빼? 채무 2억 갚아야 되니까 빼야지. 그럼 빼면은 남는 게 얼마야? 8억. 이렇게. 그럼 2억은 왜 빼? 채무니까. 나갈 돈이잖아. 그럼 2억은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나갈 돈이니까. 나가니까 유상이야. 그 다음 8억을 뺀 나머지잖아. 2억을 뺀 나머지는 공짜로 보지?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딱 출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1번을 물어보면 이 채무를 물어보면 나갈 돈이니까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공짜지?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두꺼운 글씨가 뭐예요? 채무 and 유상입니다. 나갈 돈. 나가는 거니까 유상이지. 자, 박스 한번 읽어봐요. 자, 박스 한번 읽어봐요. 밑에 시작. 자, 뭐가 주가 되는 거야?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밑줄 그어. 제외한 나머지잖아. 제외한 나머지는 and 뭐다? 무상. 유상이 나오면 안 돼. 무상. 무상은 뭐와 똑같은 지문이다? 증여.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쉬어야지. 이제 128쪽인가? 128쪽. 거기 문제 쭉 나와 있잖아요. 131쪽. 131쪽. 2번 한번 풀어봐요. 131쪽 2번. 자, 구시렁거리지 말아요. 구시렁거리면 옆에서
예민해집니다. 구시렁구시렁. 공 2번을 푸는 거예요. 또 1번 풀고 있어요. 지금 2번 풀라니까 말도 뒤지게 안 들어. 좌우가. 자, 답이 2번이죠. 설립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넘어가요. 자, 3번. 근데 2번은 출제가 안 돼. 다 맞히니까. 3번.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3번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3번. 자, 문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유상 취득. 보지 않는 거. 공매. 돈이 나가는 거지? 유상. 파산 선고도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3번. 증명했잖아. 증명하는 것도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3번. 교환이잖아. 교환도 물건이란 대가가 나가는 거지? 자, 5번이네 답이. 자, 부담부 증여잖아. 채무를 물어보나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나요?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공짜잖아. 유상이 아니라 증여. 유상과 관련이면 나머지니까 공짜잖아. 증여. 그럼 여기 보세요. 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첫 번째, 기본서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서를 판서로서 설명하죠. 기본서에 충실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리해야죠. 기본서 내용을 정리하자. 그럼 정리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어? 128쪽. 앞으로 가요. 128쪽 나왔잖아요. 거기 정리되어 있는 게 나왔어. 취득세 핵심 정리. 배운 한도 내에서 128쪽 과세재산 우리 배웠죠? 취득 배웠죠?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 납세 의무자. 자, 칠판 봤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서 내용을 핵심 정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마무리로 뭐다? 프린트 한 장짜리 있죠? 마무리를 프린트로 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자, 여기 봐. 공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기본서에 충실하자. 두 번째, 기본서에 충실한 다음에 128쪽 핵심 정리하자.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린트로 마무리하자. 그리고 OX 프린트 오늘 줬죠? OX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OX로 점검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